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주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 보기로 할게요. 우리의 행성 지구는 먼 별들 못지않게 흥미로운 행성입니다.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천문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구조 때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사는 행성을 시각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질학자는 간접적인 방법, 가령 지진학을 이용합니다. 오늘도 저희 토픽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호기심 가득한 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많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불편한 사과 껍질. 마치 광산 노동자나 지질학자가 찾아낸 것 같은 지구 신부 터널이나 지옥의 입구를 테마로 한 많은 가짜 과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톨킨의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모리아와 발록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은 과학적 정보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인류가 지구의 해까지 들어가기에는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멘틀조차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행성을 사과에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인류가 판 가장 깊은 구멍조차 사과 껍질 두께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작은 상처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콜라반도 초기피 시추공에 대한 영상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지형을 파고드는 역사 중에서도 가장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소련의 기술자와 지질학자는 지각을 12km 굴착하는 데 성공했지만 암석층을 끊임없이 옮기는 작업에 너무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탓에 난관에 봉착하게 되죠. 이 계획은 소련 붕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며 1990년 중단되었고 1994년 러시아 연방정부는 최종적으로 계획을 종료했습니다. 지구에는 실제로 두 개의 지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현무암의 고대 지각, 또 하나는 새로운 화강암의 지각입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콘레드 불연속면이라 불리는 경계입니다. 하지만 콜라반도 초기피 시추공을 굴착하던 소비에트 연방도, 규모는 다소 작았지만 비슷한 모홀 계획을 진행하던 미국도 콜레드 불연속면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보다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과학자들의 가정과 계산만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지구 내부로의 접근은 우주로 접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몇 킬로미터의 용암.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지각이 아닙니다. 지구 물질의 80%가 자결하는 용암 속에 있는데 그 용암의 바다는 지각 표면, 이른바 모호루비치치 불연속면 아래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각은 하나로 넓게 퍼진 것이 아니라 멘틀의 표면, 이른바 연약권에 떠오르는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원시의 지구는 어느 곳에도 동일했으며 지각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행성 형성 단계에서 가벼운 광물이 표면에 드러나며 지각을 형성하고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아 갔습니다. 멘틀의 깊은 층은 태양 표면보다 고온입니다. 태양 표면 온도는 약 6000도, 핵 근처의 멘틀의 온도는 섭씨 7500도입니다. 19세기의 지진학자가 이 사실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태양은 광원으로만 사용하고 열은 지구 내부의 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태양의 심층은 표면보다 훨씬 고온으로 우리는 99%의 열을 그곳에서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멘틀은 항상 움직이고 있는데요. 멘틀 상부의 층 온도는 200도에 불과하지만 먼저 이야기한 대로 내부의 층의 온도는 7500도, 약 40배가 됩니다. 멘틀의 움직임, 즉 대류의 모습은 계속 비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교적 저온의 물질은 끊임없이 상부에서 하부로 가라앉아가고 하부에 있는 고온 물질은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대류가 화산 폭발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지각과 지구 신부 사이의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멘틀의 조사는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보통은 마그마가 비교적 가까이에 존재하는 해저에 지진계를 설치합니다.
최근 대규모 멘틀 조사 계획이 대서양의 작은 섬나라인 카보베르데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해당 지역의 해저 진찰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구의 중심부에 두더지를 보내는 계획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지각과 멘틀을 헤엄쳐 빠져나오는 미니 원자로를 갖춘 작은 내화 탐사기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지각은 탐사선 통과 후에 닫힐 것이고 점성 높은 멘틀에 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구의 중심부. 핵에 대해서도 멘틀 이상으로 모르는 것 투성인데요. 멘틀 물질 샘플은 인류의 손에 도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핵을 구성하는 물질을 내뿜는 화산을 만나지 못했고 현재 지구에 핵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한 것은 줄 베른의 등장인물 같은 문학계의 영웅들 뿐입니다. 핵에 대해서 드러난 사실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핵은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표면의 액체부와 내부입니다. 액체 핵은 깊이 약 3000km에 끓어오르는 금속의 바다입니다. 우리는 이 덕분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핵 전류는 지구에 자기장을 낳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지구는 태양풍 앞에서 무력하기 때문에 15억 혹은 20억 년 사이 지구의 대기는 전부 날아가 버렸을 것이죠. 그런 결과를 가장 알기 쉬운 예가 바로 화성입니다. 과거 화성에는 해양이 확산되면서 어쩌면 최초의 생명이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그곳엔 황야만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표면 쪽의 핵은 서서히 얼어붙어 갑니다. 그 결과 내부의 핵이 성장하고요. 그 속도는 1년에 1mm 정도입니다. 약 10억 년 후에는 액체의 핵이 줄어들면서 지구 자기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 안쪽의 고체 핵이 어떻게 회전하는지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처음에 존재하던 설에 의하면 핵은 반대 방향으로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구의 자기장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자기장은 핵의 회전과는 무관하게 액체 속의 전류에 의해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고체 핵이 회전하고 있는 것이 맞으며 실제로 지구의 다른 부분보다 회전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죠. 원래 핵은 액체 금속의 바다에 거의 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구의 핵 근처에서 자기장은 표면보다 50배나 강한데요. 그곳에 나침반이 있다면 굉장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핵은 우리 지구에서 가장 무겁고 밀도가 높은 부분인데요. 이런 핵은 매우 고온이고 그 온도는 약 15,000도입니다. 또한 믿기 힘들 정도의 고압으로 구형에 밀어넣어진 거대한 결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핵은 지각과 멘틀이 형성되기 이전의 지구 탄생 첫 시기에 초기의 주요 물질 속에 들어있었던 가장 무거운 요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행성 분화라고 부르고요. 지구의 핵이 가진 압력은 약 350만 기압입니다. 이전에 말한 탐사기가 거기까지 찾아가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 정도의 고압에 견디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지구의 내핵은 비교적 젊은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형성된 지 10억 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시 지구의 핵은 전체가 액체였기 때문에 자기장이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젠가 핵이 멘틀까지 성장한다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가 우리 태양계에 비슷하지만 태양보다 오래된 행성에서 생명을 찾는 것이 무의미한 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곳에서 보는 것은 지구의 생명이 아직 바다에서 나오기 이전 상태, 즉 생명체가 멸종한 황야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의 중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다른 행성보다도 더 불분명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게는 커다란 과제에 지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모든 것을 밝혀낼 것입니다. 저희도 함께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